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 69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우리는 조금만 쉬면 바로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그죠? 이 방송은 도대체 언제 또 이렇게 논란이 되었는지요. KBS에서 시사 직격 프로그램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주인가 제가 시사 직격의 인터뷰, 제가 조국 장관 관련해서 인터뷰했는데 그때의 마인드는 상당히 그 PD의 마인드는 상당히 좋았었다. 제 나간 방송은 사실 안 봤고요. 제가 요즘 너무 봐야 될 게 많아가지고 보고 들을 게 너무 많아요. 요즘 하루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내가 그 시사에 뒤떨어진 사람이 자꾸 되고 있어가지고요. 진짜 이런 논란 있을 때마다 제가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네. 또 그걸 다 봐야 되잖아요. 네. 너무 피곤해요. 볼 게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인데. 네네. 참. 일단은 이번 방송은 이제 약간 거리의 만찬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주 다정다감한 분위기 속에서 그 일본 기자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근무했던 일본 기자, 그 다음에 일본에 근무했던 한국 기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보였고요. 뭐 규륜영 기자나, 그러니까 한겨레 규륜영 기자나 뭐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저는 보였어요. 이제 제가 아주 정밀하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조선일보의 선우정 기자는 조선일보랑 뭐 비슷한 입장을 저는 보였다. 조선일보 다 왔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보타 위원하고 그 아사히 신문의 나카노 논설위원 이 분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두 분이 다 아주 막 극우적인 인사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획을 할 때에는 이제 이 판을 벌릴 때에는 그래도 쓸만한 논의가 진행되리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대본을 일일이 막 이렇게 말하는 거를 다 알고 대담을 시작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이 방송의 문제점은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논란으로 처리할 것이 있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명백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을 너무 선우정 씨의 일방적 주장과 또는 이 구보타 씨의 주장 이런 걸로 그냥 했는데 그 반론이요. 제대로 기륜영 씨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최소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밝혀놓은 상태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지 가타부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명백한 정리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가야 되는데 모든 게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싸우지는 말자. 우리 뭐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수한 기획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썰전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로 풀어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요즘 그런 방송이 대세죠. 대부분의 방송들이 이런데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대해서도 항상 우려하는 것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취재가 정확하게 돼서 그 취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은 딱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것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찬반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제 선우정 씨가 예를 들어 선우정 위원이 우리 한국이
한일 협정 때 네. 돈을 받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나라가 뭐 그 돈으로 뭐 경부고속도로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만들었다. 막 뭐. 굉장히 우리가 뭐 조상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서 감사를 느끼고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막 장황하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실적 반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분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네, 이 방송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이제 그려지더라고요. 일본이 그 준 돈으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진짜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사실 그게 박정희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박정희가 필요로 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돈을 얻으려고 실제로는 일본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굴욕적으로 금액을 거의 뭐 대폭 깎아가면서 한 협정인데 그렇죠. 사실 저는 이 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다 담아내는 게 중립성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타당한 주장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옳은가 해서 양쪽의 입장을 다 담아내는 게 중립성인 거지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다 담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산케이 기자를 불러서 이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선우정 조선일보 이 기자의 얘기가 나왔다는 것부터 이미 공론화 장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상식이 공유가 안 되는 수준의 사람들의 발언이거든요. 이게 나왔다는 것부터가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의 실패. 그러니까 섭외를 잘못한 거죠, 사실. 네. 섭외할 때 이런 저런 걸 많이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고려했을까? 아니 이런 거예요. 주전장 보셨는지 모르지만 주전장에는 정말 일본의 극우 보수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다 담겨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인터뷰할 때 주전장 그 감독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자기는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그들이 다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자기 주장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서 그냥 나갔어요. 그러면은 선우정 씨나 지금 여기 방송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발언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전장에서는 그 다큐멘터리 사이사이에 사실을 정확하게 집어넣으면서 그들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조금 어떻게 보면 뻔뻔하다라거나 거짓말이다라는 걸 시청자가 느끼게 해줘요. 그렇죠. 그 장치가 분명하게 돼 있는데 이 방송은 아무런 정말 없어. 백지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우리 모든 시청자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이 방송을 볼 때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일본의 하면서. 주장도 맞고 한국의 주장도 맞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예. 그런 느낌? 그리고 늘 그렇지만 이 약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점잖고요. 그리고 저는 또 거기 안에서 조금 하나 불편했던 게 서로 기자들이라서 그런지 서로 선배라고 합니다. 자꾸 그리고 구보타 씨한테 선배님 하는데 아주 불편했어요. 그게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아니 그리고 이게 방송이니까 방송에서는 야야도 하지 말듯이 그렇게 개인적 친분으로 선배님 하는 것이 적절치 않거든요. 해설위원이라고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뭐 됐을 기자라고 거예요. 하든가 뭐 C라고 하든가 서로 그것도 통일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기륜형 씨가 특히 제일 어린데 기륜형 기자가 자꾸 구보타한테 선배님 하면서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지는 것처럼 너무 예의 바르게 들어가니까 이게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약간 끝도 이상해. 그냥 한잔하고 와 끝났어. 그냥 그렇게 끝이 나요. 그냥 약간 아니 근데 그게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건배를 해가지고 어쩌라고. 그거 가지고 엄청 욕을 더 먹더라고요. 뭐야, 미워도 다시 진짜. 한번이라는 지금 뭔가 이렇게 수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건배를 하는 바람에 뭐 물론 기획을 할 때 뭐 자기가 생각한 그림하고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 아무렇게나 나와도 되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예민한 문제를 다룰 때는 정말 정교했어야 진짜, 된다. 네, 진짜 예민한 문제는 이렇게 입장 차이가 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처리를 하면 진짜 난감하다. 라는 생각이 거듭 이거는 듭니다. 실패한 기획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추정 60분 얘기를 하면서 왜 추정 60분을 없앴냐, 왜 이런 걸 만들었냐라고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구보타 씨가 지금 화제가 된 건 그거잖아요. 문재인 씨의 네, 맞습니다. 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좀 직접적으로 한일 관계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부장님? 누구의 책임? 한마디 더 하면은
문재인 씨의 역사관이라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 역사관이 한일 관계의 문제의 책임이다. 네. 이런 거를 보냈는데 사실은 그냥 극우가 들어도 우리나라 극우가 들어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 극우가 들으면은 맞다고는 하겠죠. 아 맞다고 한다고요?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근데 여기서는 선우정 씨도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 경계가 있는 거죠. 그걸 동의하는 측과 보수에서도 그거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섭외했다는 자체가 일단 실패고 공론화의 장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이런 발언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도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네, 이 방송에. 아무튼 답답합니다.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련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롭게 종편 보고서를 좀 다시 써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특정 주제를 가지고 그 주에 이제 화제가 되었거나 문제가 심각한 사안을 가지고 보고서를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 위주가 많이 나왔고 그거 작업하는데 또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송을 몇 분 했느냐, 각 시간, 각 그 프로그램마다 초를 재고 그걸 합치고 또 전체 시간에서 몇 %냐 막 이래가면서 좀 그런 일을 해왔죠. 근데 사실 이것도 왔다 갔다 유행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종편 모니터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이 반복이에요. 이 지금 같은 요번에 내기로 한 이런 식의 보고서가 더 좋다? 아니면 통계 보고서가 더 필요하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모자라요. 그렇게 작업을 하려면 종편 활동가가 한 명 더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정 주제로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 발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문제 발언을 전부 다 그냥 정리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종편이 이랬대요. 그런 그 일러 바치는 네. 그런 보고서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요. 제 생각에는 선거 시기에도 이런 보고서가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 선거 시기에는 또 쏟아지죠. 네네. 그래서 이왕이면 두 가지 측면이 이제 그 양적 분석과 이게 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양적 분석도 나오고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너무 조국 정국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주제 보고서로 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당분간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많으면 일주일에 2번도 나오고요. 아니면 한 번 정도 해서 종편의 문제 발언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주는 그런 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 금요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저 하늘 비가 곧 쏟아질 것 같네. 민원년 종편 모니터 일기 오보 특집. 살을 챙겨 주섬주섬. 일기 오보예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네. 넬의 일기 오보라는 곡인데요. 네. 사실 이 노래가 어떤 가사냐면 좀 화창한 날에 비가 올 걸 걱정하는 약간 그런 약간 좀 우울한 감정을 담아낸 곡이거든요. 네. 근데 좀 다른 의미로 종편은 늘 화창한 날에 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혹은 반대로 비가 막 오는데 화창하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다 해서 골라봤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 보고서 형태로 발행을 하고 지난주에는 사실은 동준 씨는 여러 번 썼는데요. 제가 계속 보고서를 제대로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묶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한 개만 나온 거예요. 실제로는 한 2개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2개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10월 3주차에 있었던 문제 발언을 모은 보고서거든요. 그런데 3주차에 있었던 보고서인데 문제 발언이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서 진짜 고르고 골랐습니다. 고르고 골랐다는데 내가 보기엔 좀 날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막 날리려고 막 봤거든요. 근데 또 날릴 게 없어. 너무 다 이상한 거네. 그래서 그냥 10개씩이나 나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10개를 다 하면 우리가 또 특집으로 방송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몇 개 가지고 왔다는 거죠? 네, 오늘 딱 3개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주간 베스트야. 탑3. 네, 주간 탑10 중에서도 3개를 골라봤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인데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거 진짜 뭐 이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정경심 교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박근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들려주시죠. 네, 연상이 잘 안 되시죠? 네. 연상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발언이냐면 10월 15일자 발언이었어요. 근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주진우 기자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정경심 교수가 최근에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TV조선이 얘기를 한 거죠.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갑자기 정경심 교수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정경심 씨의 마음이나 상황도 조금 이해는 갑니다. 평소에도 건강이 안 좋다는데 수사받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했어요. 왜? 아픈데 수사 받으니까 억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발언을 해요. 또 장관이 남편이 법무부 장관인데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법무부 장관 부인은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수사 받고 있어서 억울할 거야, 막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것부터 굉장히 이상했어요. 근데 이것부터 이상한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가 박근혜 씨가 나옵니다. 억울한 걸로 따지면 대통령직 잃고 구속까지 된 박근혜 대통령보다 억울하겠습니까? 대법원에 내가 판결까지 보기에는 나왔고 이 이도훈 씨는 기승전 박근혜 억울 아니 그렇죠. 예. 억울 늘 모든 것에 아픈 것도 박근혜가 더 아프고 억울한 것도 박근혜가 더 억울하고 세상에. 모든 그렇죠. 것을 그러니까 이도훈 씨 논리가 딱 이거예요. 권력에 따라서 검찰 수사는 달라져야 된다. 야, 근데 법무부 장관 부인이라서 수사받는 게 억울하지. 전직 대통령도 수사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의 논리는 참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 근데 누가 법무부 장관이 남편이면 검찰 수사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남편이 법무부 장관인데 왜 조사해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거가 없이 자꾸 계속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구속까지 되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지. 그쵸. 아니 그게 합리적인 정말 명백한 혐의를 가지고 있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야 이 사람 구속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면 법무부 장관 아니라 뭐 총리 대통령이어도 다 마찬가지로 구속 남편이 누구라고 해서 피해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뭐가 갑자기. 억울하게? 아니 그래서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고요 이 아저씨야. 아니 그럼 이도훈 씨는 박근혜 지금 석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주장도 곧 있으면 하지 않을까. 아니, 거의 그 얘기잖아. 지금 사실 억울해가지고. 그런 주장은 이도훈 씨 말고 서정욱 변호사라고 그분은 많이 했지. 꾸준히 하고 꾸준히 하고 계세요 종편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석방론도 곧 있으면 이도훈 씨도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네. 우려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서 이제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조국 장관 이제 사임을 이제 한마디로 사표를 수리하면서 전반적인 정리를 하면서 언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이 발언에 대해서 종편 출연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도 가관도 아니었는데 종편 출연자들은 얼마나 또 신났겠습니까? 언론 탄압 나옵니까? 더 세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종편은 뉴스보다. 그래서 더 세게 얘기합니다. 아 진짜. 언론 탄압이다라고까지는 그래도 그 단어는 꺼내진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10월 14일 방송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이 정치다 같은 경우는 TV조선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가장 악질에 가까운 프로그램이에요. 네. 문제 발언이 쉬지 않고 나옵니다. 진짜 거의 매 발언이 문제 발언이다 싶을 정도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이날 방송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돼서 입장을 밝히면서 언론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종편 출연자들이 화가 난 거죠. 언론을 건드려? 이제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났어. 특히 누가 화가 났느냐. 고성국 정치학 박사가 화가 났습니다. 네. 이분은 이미 시작부터 화가 났어요. 뭐에서 화가 났냐면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이 글을 남겼잖아요. 그 글에 이를테면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인데 자기가 해냈다. 이게 장관 사퇴하면서 한 말입니다. 국민들께서 저를 내려놓으시고 이런 오만방자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광화문에 수백만 명이 모여서 조국 시위를 옹이했던 겁니까? 이제 내려다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만한 표현을 마지막까지 씁니까? 약간 말꼬투리 잡는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분노해요. 이 고성국 씨가. 굉장히 분노한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 발언에도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보 회의에서 언론도 스스로 성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조국 장관의 사퇴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언론도 성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언론이 뭘 잘못했습니까?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을 그것도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예. 보도한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을 하나도 안 했다 언론은. 아니 현실 인식이 좀 없으신 분들. 근데 이분 정말 이렇게 믿고 있어요.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아주 잘했다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 시민들은 뭐지? 언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뭐 이 우매한 국민이다라고 보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오만방자한 거는 고성국 씨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죠. 막 말들이 너무 방송에서 하기에는 적절치 않게 오만방자합니다. 유튜브로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비꼬는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고성국 씨가 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그러니까 만약에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송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렇게 분노하는 거는 일단 시청자로서 별로 방송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보면서 불쾌해요. 네. 자, 그래도 아무튼 언론이 아무 잘못도 안 했다. 이건 좀 심하고 여론조사에서도 언론의 조국 보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네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실제로 미디어스가 10월 9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오마이뉴스가 의뢰를 해서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한 건데 뭘 조사를 했느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신뢰도를 조사를 한 거예요.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걸 조사했는데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9.3%가 나왔습니다. 거의 60%는 이 조국 장관 임명을 지지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 보도에 대해서 언론 보도 신뢰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 가까이가. 60%면 진짜 높은 건데. 이 정도 수준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스스로 성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말할 수준이었던 거예요.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언론 스스로 성찰해야 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성국 씨뿐만 아니라 언론이 뭘 잘못했냐고. 네, 이날 다른 출연자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본부장도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막 비판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이라고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언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태의 본질 핵심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뭐 언론의 성찰을 이야기했지만 그 앞에는 그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 있겠죠. 보수 언론의 성찰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니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런 얘기하고요. 찔리긴 해 지금. 아니 그리고 이거 관시법을 쓰셨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궁예의 느낌으로. 아니 언론이 이런 식으로 궁예질하면 어떡해. 네. 그리고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한 거다. 막 이렇게 비판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거는 이 종편 출연자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높은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요. 순일 나야 됩니다. 혼이 나야 됩니다. 아무튼간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찔리는데 그래서 발끈한 거야. 아무런 잘못을 안 했으면 성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 보고 성찰하라고 발끈 부르르르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아무튼 그 와중에 나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말탄 사진은 보면볼수록 우스워가지고 우울할 때 좀 보고 싶은 그런 사진이긴 해요. 시사인을 사십시오.
그런데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이 말 타고 있는 사진 네. 이걸 가지고 조국 사태와 연관한 그런 그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또 어떻게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진짜 황당해가지고 썼는데 이건 진짜 연결시키기 어려운데 정말 신기한 주장이잖아요. 뭐든 다 끌어다 붙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채널A 뉴스탑 10 10월 16일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이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하얀색 말을 타고 이 백두산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어요. 근데 이걸 두고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북한이 조용히 기다리다가 이제 행동에 나선 거다. 이런 주장으로 엮어본 겁니다. 진행자 김종석 씨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궁금했어? 왜 이렇게 북한에 궁금하세요? 그래서 이게 왜 궁금한지. 그런 다음에 이 출연자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조국 장관 이슈가 끝나기를 바랬다는 듯이 저렇게 바로 사진을 공개했단 말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전문가였으면은 정말 진짜 전문가였으면은 그건 좀 너무 무리한 추측이고요. 그렇게까지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정상적인 방송이면 진행자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도 조금 더 정상적인 출연자였다면. 나 진짜. 그런데 이것이 정말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출연자 안찬일 씨가 바랬다는 듯이 저렇게 바로 사진을 공개했단 말이죠. 네, 아주 절묘한 그 말하자면 타이밍인데. 절묘한 타이밍이다. 그러다가 이제 조국 장관 얘기가 우리 언론이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화두가 될 때 북한은 아주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끝나기가 무섭게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백두산에 나타나서 저렇게 뭔가 미국을 향해서도 포문을 열고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도 뭔가 김정은의 어떤 강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아니라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언론들을 잘 서치하다가 그걸 절묘하게 이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북한이 조국 장관 사태 때는 일부러 조용하다가 이제 주목을 받을 시기가 됐으니까 나서기 시작한 거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아니 근데 아직도 조국 장관 뭘 하고 있는데 스토킹하고 있는데 아니 뭐 북한이 이제 나선 거다라는 거죠. 북한 생각에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해서 나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원래는 아직도 조국 장관 스토킹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럼 북한이 전략을 잘못 세웠네. 네. 아니 그리고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일단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일단 사실이 아니.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닌 얘기를 자기가 지금 자다가 일어났나? 그냥 약간 한 달 정도 외국에 나갔다 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엮을 수가 있어.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경우 이런 발언을 하시면은 간첩이냐고 물어봤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너무 국내 정세에 너무 모르시면 뉴스를 너무 모르면 간첩이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북한과 연관짓지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이 사람 말이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진짜 정말 너무 심각한 뻥이라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짚어야 하나 하다가 그냥 저희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에서 지명을 받은 게 8월 9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무슨 이슈가 있었나 북한에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북한이 발사체 실험을 무려 5번이나 했습니다. 5번이나 했고 10월 2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른바 SLBM이에요. 네네. 이게 잠수함에서 이제 미사일 쏴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런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10월 5일에는 뭐가 있었느냐? 스웨덴에서 북미 협상을 했습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이 얼마나 다른 이슈를 안 다루고 조국 장관만 후에 팠는지 그렇죠. 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못 볼 정도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 이게 저희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하지만 안찬일 씨 같은 사람은 그냥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적대감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냥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라고 출연시키는 아니 그렇죠. 이분은 탈북하신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탈북민인데 네. 탈북민 중에서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빠삭하게 아는 분이냐? 아니에요. 그냥 북한 싫어하는 분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정말 아무나 나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는. 그리고 아무나 나가서도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북한이 가만히 있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니 요새 제가 크리에이티브 관련한 책을 읽고 있는데 이분들은 좀 상상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훈련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생뚱맞은 걸 연결시켜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영상으로 표현하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분들은 모든 것을 북한과 연결시켜요. 그럼요.
이 사람들한테 생뚱맞은 게 아니야. 근데. 이거 약간 그런 준비가 돼 있어. 그렇죠. 길 가다 껌 밟아도 북한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다 북한이 지령을 내려가지고 내가 껌을 밟은 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네. 거의 뭐라 그럴까 집착인 거죠. 모든 것을 아무튼 음모론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음모론도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코미디로 다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심지어 고정 출연자예요, 이 프로그램에. 이 채널에는 진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아이고.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 우리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내일 그 PD수첩 방송 조국 그 검찰 개혁 관련한 방송 그게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오늘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지금 저희가 오전에 녹음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재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네. 이게 뉴스타파와 협업을 해서 한 작품이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어기고 내보낼 시에 하루에 내보내기는 좀 그건 너무 무리할 거예요. 네. 하루에 1억을 내라는 그런 하루에 1억이라는 건데 그러면 하루를 좀 길게 해서 한 12시간 특집으로 해가지고 1억 그냥 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재방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1억치는 하지 않을까 MBC가. 이렇게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니, 네, 사법부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지 되겠죠. 네. 그 최근에 가처분 신청 된 적이 없잖아요. PD수첩 관련된 내용들에서. PD수첩은 없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한번 김성재 주검 관련해가지고. 김성재는 그거는 참 그렇고요. 그때도 뭐 그 알팀에서 유튜브에 공개해버릴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것까지는 안 되고. 자, 아무튼 댓글 보겠습니다. 미련 곰태님께서 금요일부터 일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각 방송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선투이의 모습을 보니 일요일 방송 조선투이 모습을 보니 지금 조선 쓰레기일보와는 차원이 많이 달라 보이네요. 만약 조선투이 분들이 계속 계셨고 그 정신을 이어받으신 분들이 계셨다면 지금과는 매우 다르게 더욱 깨끗했을 듯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내랑카이77님, 조중동 기사 듣고 있으니 힘드네요. 조국 프레임 이끌려고 발악하는 게 느껴지는데 아직도 그걸 듣고 있어야 하는 게 홍석현이 나서는 게 심상치 않은데 중앙일보엔 뭔가 변화가 없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뭐 기사를 보니까 뭐 지금 뭐 제3지대 뭐 이런 곳에서 정치를 준비한다라는. 근데 그 얘기는 전에도 나왔고 제3지대 빅텐트 이거는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특히 홍석현 회장과 관련해서는 이상호 기자가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는 저리톡에 이쁘게 나왔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주제를 이 시점에 한다고 이게 중요하냐 그런 비판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리톡이 이제 조국 이야기만 하는 방송은 아니다 보니 그동안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주제로 계속 이제 KBS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알릴레오랑 뭐 싸움도 있었고 당사자가 돼버려가지고 네네 그러긴 한데 이 주제를 뭐 그렇게 절반 정도 다룬 거는 저는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KBS 추정 60분 없애고 새롭게 만든 시사직격이라는 프로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셨어요. 한국 쪽 특파원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조선일보 선우정 특파원의 마지막 부분에서 위안부 할머님과 강제징용 관련 분들 보상금에 양국 정부 모두 쪼잔하게 굴지 말라는 말에 엄청 화가 나네요. 편집을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한일과의 관계 부분에서 왜 시청자들한테 한국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보여지게 편집을 한 건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편이었습니다. 조선일보 소속 기자들의 역사의식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투어이브 박미정님이 글을 진짜 많이 올리셨네. 조 전 장관의 도덕성에 기스를 내고 싶은 거죠. 그런 글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본인들은 더 치사하게 살면서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복직 그 문제 가지고
쓰신 거고요. 그리고 백지 광고 유튜브 영상하고 처장님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했어요. 이 영상 백지 광고 영상 많이 좀 퍼날라 주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정말 그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백지 광고 하셨던 분들이 좀 찾아오셨으면 하고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좀 퍼날라 주세요. 왜냐하면 백지 광고를 참여하셨던 분은 사실 이 유튜브 영상을 잘 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유튜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고 아니면 아예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이 또 많이 보고 그래서 좀 이게 틈새예요. 그래서 좀 많이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상을 봄으로써 우리가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한번 알게 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많이 퍼날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동노무 새끼라는 이런 이름을 지으신 분이 듣다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치가 떨려서 더 못 듣겠네요. 명백하고 분명한 언론의 악의가 더는 자유운운하며 포장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쭈쭈 영영님 이제 유시민까지 특수부에서 조사하네. 무섭네. 검찰에 말도 못하게 하네라고 하셨고 투어이브 박미정님이 네 참 빠르기도 하죠 하셨어요. 그 지금 GHKFGLS님께서 저희 댓글창에 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장용진 기자의 발언에 대해서 이게 성희롱 발언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고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성희롱 발언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희롱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계속 이 아주경제 기자가 말할 때는 좋아한다라는 게 이제 남성끼리도 좋아해서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좋아한다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했으면 그 기자가 여성이라는 말을 저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왜냐면 그냥 사람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했으면은 그냥 이 검사가 그 기자한테 호감을 가져서 또는 기자와 친해서라고 말했을 텐데 약간 은연중에 여기자다. 그리고 여성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본인의 발언도 그렇고 듣기에도 그렇게 들린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그 어떤 지금 취한 조치들이 전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KBS가 이걸 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사 기자가 그렇게 성희롱을 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유시민 이사장처럼 자기네들도 사과할 건 사과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 KBS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조사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조사하고 있지? 근데 KBS가 그런 작업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물타기라고 비판받는 거, 되치기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는 분명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아직도 조국 장관 스토킹하는 언론 토요일 날 방송 나간 것에 대해서 유튜브 댓글을 좀 봤는데요.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조중동과 종편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가, 왜 말도 안 되는 소음에 몸서리를 치고 있는지 의아합니다. 계속 이러한 폐단을 무기력하게 보고 있어야 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더 싸워보겠습니다. 박성우님 더 많이 알려야 할 것 같다. 방법은 모르겠지만 항상 고맙습니다 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최철우님 해당 보고서와 빵뉴스 그리고 이번 방송을 보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TV조선 기자 아니지 TV 소설 작가들은 일부러 폭행당하려고 쫓아다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웃으며 토요일 시작합니다. 잘 들었어요라고 했어요. 빨간 복숭아님께서 살아있는 언론이 여기 있었네요. 많이 알려줍시다. 황희두님 유튜브 보고 왔는데 민원연의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희두님이 또 저희 구독자를 또 이끌어주시네요. 네, 저희를 또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황희두님을 좀 인터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가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 언론 셀프 수사 중단하라 이 관련된 내용 그리고 조선 오보를 왜곡으로 이 유튜브 내용에 대해서는
진짜 큰일입니다. 저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요. 저대로 두었다간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민원연 기자회견 너무 잘 봤어요. 전문 기자회견꾼들처럼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전문 기자회견꾼입니다. 하라고 결정하면 밤 10시에 결정해도 다음날 10시 반에 하는. 이런 조직이 있네. 네. 이거는 제가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써도 내가 말을 안 하고 그렇다. 나는 전문지 기자회견꾼이다. 라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살다 보면 우리는 자기 표현을 잘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자회견이 필요하다라면 기자회견 빨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민들은 억울한 일이 되게 많은데 어쩔 때 보면은 페이스북에 글도 참 어려워요. 뭔 소린지 모르게 올리셔가지고 잘 쓰기 어렵습니다. 이분 참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한테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제보 보내시는 분들도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아이템은 정말 좋은데 이제 표현하시는 방법이 이제 너무 흥분하고 또 화도 나고 그러니까 잘 못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세상에 도와줄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억울하신 분들, 그 이 전문 기자회견꾼으로서 나중에 더 늙어가지고요, 그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현직 국세청 직원입니다. 크크크 웃기네요. 크크크. 그 국세청 직원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2만 명 중 그런 멍충이가 있다니 제가 보기엔 한다면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유도한 후 한다면을 뚝 떼어버리고 쓴 것 같네요. 그 많은 기부금 단체 중 특정 단체만 특정해서 지출 경비를 어떻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나요? 그분이 경비 영수증을 받아본 것도 아니고 국세청은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개인이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한 상황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이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절대 책임지지 않으려고 내가 인지했으면 무조건 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봐주거나 또는 내가 뭐 내 해석을 넣으면 그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항상 위에 또 한 번 그 전문적인 답변을 받아보고 그리고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을까봐 엄청 두루두루 그 비슷한 집단들끼리 알아본 다음에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조선일보에서는 그렇게 써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익명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있는지 그 직원이 없는지.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존재는 했겠죠. 알 수는 없습니다. 최초로님 민원연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조선일보에서 시덥지 않은 프레임 왜곡에 현혹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큰일이에요. 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지금 존경하는 민원연님, 난 계좌로 후원하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올려놔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계좌 올려드릴게요. 네. 저희가 여기 댓글로 꼭 올려놓겠습니다. 500년 묵은 김 처장님, 몇 년을 더 기다려야 신통력이 생겨서 언론계를 정화하실 수 있을까요? 라는 글도 있는데요. 500년 묵지는 않았지만 신통력이 안 생긴다는 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내일도 보고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유 있게 느긋하게 저희 방송이 조금씩 짧아질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조금씩 짧게 하는 이유는 임팩트 있게 하려고 하거든요. 더 임팩트 있게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달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좋은 보도, 좋은 방송, 매달 시상식으로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 매주 프레임 체크 영상으로 놓쳤던 언론계 소식 매일 미디어 탈곡기로 혹시 자네도 가입했지 민원연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